자, 오늘은 2차 대비 개정 법령하고 그리고 최근 좀 이슈 관련 법령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 2시간 동안에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경감부 기출문제 7월 30일 72기 경감부 기출문제를 제가 따로 들었습니다. 오늘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중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경감부 시험 치고는 좀 쉬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학생들은 중3으로 느낄 수도 있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중 평이한 문제가 너무 많았다. 심지어 우리 기본반 학생들이 수업 들은 친구들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최근에 또 교수들이 이런 어떤 경향으로 또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성질 문제하고요. 성질 문제하고 경감부 문제 한 2년치, 3년치 정도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 성질 시험에서 경감부 시험이 나왔던 그 부분에서 또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성질 문제와 경감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이번 시험에 좀 특징이 그게 나와 있지만 국자법이 3문제 나왔어요. 경지법이 3문제 나왔어요. 한 개 법률에서 3문제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이 나와도 2문제인데 이번 경감부 시험에는 한 개 법령에 3문제 나왔다. 그게 경지법과 국자법.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조직법에서 3문제, 대표적인 자경법에서 3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 그 집시법에서, 경찰 공무법에서 출제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저하고 기본 강의를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도 보이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보이거든요. 아마 기본반에서는 우리 법령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어서 법령 수업을 해요. 화요일날. 이번 경감부 시험은 1단계, 2단계에서 10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문제 중에서 1단계에서 15문제가 다 나왔어요. 우리 1단계 법령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법령 공부하고 그 다음에 3단계 법령 공부해요. 왜? 1단계가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단계별로 공부를 하거든요. 법령을. 그 중에 이번 경감부는 1단계, 2단계에서만 100% 나왔다. 그 중에 1단계에서 거의 70%가 1단계에서 시험에 나왔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향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오늘은 우리 개정 법령 1시간 정리하고요.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령도 1시간 정도 정리할게요. 원래 경감부 문제도 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힘들어요. 연속으로 막 밤에 4시간이 특강을 하니까 숙소에 가니까 너무 지쳐요. 내일 수업에 지장을 주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따끔하게 2시간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역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인 거 아시지요? 이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요. 도로교통법은 용어 자체가 좀 추가된 게 있어요. 그리고 행정절차법이 좀 추가된 게 좀 있다 하는 거 아시죠? 개정된 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1차 시험 이후에 개정된 거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게 경찰국이에요. 맞죠? 경찰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최근에 와서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이 법령을 따로 강의를 하시더라고. 저는 유튜브에서 무료 특강으로 무료 수업으로 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미 수업을 했어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도 시험 대비에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 스토킹 범죄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나왔던 걸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경우도 시험에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여러분들 한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건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한 두 문제만 나와도 여러분 오늘 성공한 거예요. 2시간 공부하고 두 문제 맞출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죠. 맞잖아요, 그죠? 자, 우리 지역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하나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 2호가 개정됐죠. 뭐가 개정됐습니까? 전투경찰대 순경제도는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전투경찰 순경은 삭제가 됐어요. 아시겠죠? 이제는 더 이상 지역경찰은 전투경찰 순경에 포함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삭제되었다. 요게 첫 번째 개정 내용에 속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대장은 경정,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경위로 보한다. 이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에 보면은 10조 2항에 한번 보세요. 지구대장은 경정,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 경감, 경위로 보한다. 여기 나와 있다. 직제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직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혼란만 초래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아시겠죠? 삭제한 거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되는 게 좀 기분 나쁜 거지 삭제되는 건 좋은 거죠. 이해하셨죠? 삭제됐습니다. 자, 요게 시험에 잘 오죠. 순찰 팀장 직무가 시험에 굉장히 잘 옵니다. 자, 기존에는요, 순찰팀장 이렇게 제가 암기를 시켰어요. 1인 현장 업무라고. 이렇게 4가지 순찰팀장 직무다라고 제가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5호가 추가됐다. 한 개 추가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문자가 살짝 바뀌겠죠. 어떻게 해요? 기존 두 문자를 그대로 살리면서 1인 현장 업무 향상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순찰팀장 직무는 4가지가 아니고 5가지다. 요거는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세요. 순경시험에도 잘 내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순찰팀장 직무 5가지가 뭐라고요? 1인 현장 업무 향상이다 해서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문소 치안센터 근무자 임무예요. 자, 요거는요. 자, 1호, 2호, 3호고 1호, 2호, 3호 똑같죠? 요거는 뭐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불순분자 색출 및 경찰 사범의 요거 대신에 불신검문 및 범법자의 이렇게 바뀌었어요. 경찰 사범 대신에 범법자, 불순문자 대신에 불신검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번도 바뀌었죠. 간할래 각종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역경찰 관서에서 적시 출동하기 어려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뀌는 내용이 출제가 되겠죠.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불신검문 지역 거점 이렇게 기억하세요. 불신검문 지역 거점이에요. 불신검문 지역 거점에서 또 3가지는 검문소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임무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출장 소형 치안센터 근무자 임무가 나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주초에 예방하다. 주초에 예방하다 해가지고 4가지를 기억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동도 있고 내용도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 1호 있죠? 1호가 3호로 이동했어요. 1호가 3호로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이동만 한 겁니다. 이동한 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순서대로 기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내가 이거 왜 이동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좀 더 중요해서 이동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시험 문제 풀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2호는 그대로입니다. 2호는
그대로고요. 3호가 관할 각종 대신에 뭐예요? 지역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이렇게 살짝 바뀌었고, 요 4호가 1호로 이동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동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관할 내 각종 대신에 지역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두 문자가 있죠.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죠. 자, 주초에 예방하다.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위에 거는 주초에 예방하다 했으니까 이건 내가 고민 안 해봤네.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는 기존 거니까 알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내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아주 바뀌었다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 삭제됐어요.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사항은 전투경찰 순경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조건 삭제. 전투경찰 순경과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삭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18조 사항은 삭제되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1조 5항도 뭐예요? 삭제됐어요. 왜요? 그쪽도 전투경찰 순경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삭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경계 근무가 있습니다. 근무 종류가 뭐가 있어요? 근무 종류 아는 사람? 응? 맞죠? 여기 뭐야? 순찰 근무, 경계 근무, 상황 근무, 대기 근무, 행정 근무, 기타 근무가 있잖아요. 요거 다 알고 있죠? 순찰 근무 어떤 내용들이 있고, 내하고 수업한 사람은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순찰 근무는 난방의 초주금, 경계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범법자 통행 통제, 상황 근무는 중요 사건 신고자, 그 다음 대기는 없습니다. 행정은 문해부라고 기억했을 거예요. 기타도 없고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은 굉장히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박스 안에 섞어놓고 구분하라 하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 그 중에 한 가지가 경계 근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원래 기존 거는 요겁니다. 불승분자,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요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범법자 등을 단속 근거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범법자 통행통제라고 기억하세요. 범법자 통행통제하는 말이 나오면은 경계 근무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살짝 또 개정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9조 1일 근무 지정에서 2항이 살짝 바뀌었죠? 자,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찰 팀장은 지역경찰 간수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당일 근무시간 내에 관리팀원, 순찰팀원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됐어요? 치안센터 전담 근무자의 이게 추가되었다 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시험에 잘 오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9조. 요거는 완전 삭제. 29조 5항은 삭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 아니에요. 이것도 참고로 삭제되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경찰 동원.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요건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지역경찰 동원 보시면은요. 또 4가지. 요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한다? 기본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경찰을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원할 때 원칙은 누구를 먼저 동원한다? 기존 거는 누구를 먼저 동원한다? 근무자. 예외적으로는 뭐예요? 휴무자를 동원한다. 이게 기존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칙은 근무자 맞아요. 예외적으로는 뭐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번자, 그 다음에 휴무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다. 비번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휴무자 순으로 되는 거예요. 요게 바뀐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 지문 자체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번자와 휴무자의 의미를 아시죠? 비번자는 예를 들어 내가 월화수목 근무한다 하면은 금요일하고 금요일날은 비번자가 되는 거예요. 휴무자는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번자가 먼저입니다. 비번자를 예외적으로 먼저 동원하고 없으면 그 다음에 휴무자를 동원하는 거예요. 비번자, 휴무자, 순이지. 시험에는 휴무자, 비번자, 순으로 가면은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기억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정답으로 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요것도 바뀌었죠. 2항은 삭제입니다. 2항은 삭제니까 별 문제 없어요. 자, 3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존 거는 이거잖아.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 이게 기존 거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삭제가 돼버렸어요. 근무일지만 남아있습니다. 근무일지만 3년간 보관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에요. 자, 정기보호 기간입니다. 자, 지시 효력은요, 최초 보고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연장,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기존 거는 생활안전가장과 협의를 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생활안전가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입니다. 생활안전가장이 상황실장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지문들이냐 하면은 별표를 좀 쳐주세요. 별표.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큰 건 없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 별표입니다. 이거는 별표 한 3개 쳐야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도 별표 하나. 16조 17조도 별표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6조 별표 하나. 자, 그 다음에 31조 별표 3개. 별표 3개, 31조 별표 3개. 그 다음에 42조 별표 1개 하세요. 그 다음에 43조도 별표 1개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친 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고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조문들이에요. 아셨죠? 그건 여러분 꼭 체크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자, 회전교차로가 추가됐어요. 회전교차로 아시죠? 여기 도로교죠? 처음에는 저는 그 회전하는 게 참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 회전하면서 길이 막 생기잖아요. 이리 가고 이쪽으로 가고 막 가잖아요. 그 내비가 있으면은 이 핸들을 털면서 내비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내비가 가끔 좀 늦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주도 가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한테 욕 엄청 먹었어요. 바보라고. 그걸 못 보냐고. 처음에 딱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보냐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좀 적응을 잘해가지고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처음에는 해전교차로에서 내비를 보는 게 저는 운전하면서 봐야 되니까 자기는 옆에 타고 보니까 잘 보이지만 나는 운전하면서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놓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잘 봐요. 자, 이거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해전교차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시험에 넣을 수 있어요. 시계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해전교차로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돌아요. 알겠죠? 가다가 우회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이렇게 도는 게 없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운전에서 전에는 운전하면 조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뭐가 추가됐어요? 이게 추가됐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도 조정에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운전에 조정을 포함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조정도 포함되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조정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뭐 자율주행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서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오겠죠. 지금도 이미 나왔죠. 나왔는데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앞으로는 완벽한 그런 차가 나온다면은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예요? 차를 사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만 말하면은 자동적으로 차가 가니까요.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에 펼쳐집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이거 못 삽니다. 그죠? 없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걸 누리면서 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전교차로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에 따른 내용도 있겠죠. 해전교차로 통행 방법입니다. 알겠죠? 통행 방법은 방금 말했듯이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다 공부했던 겁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배웠으면 잘 됐네. 이런 것도 굳이 뭐 나는 이제 1차 법령 이후에 개정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2차 대비 학생들은 배워야 정상이죠. 안 배우면 선생님이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맞잖아, 그죠? 내년 1차 대비야 저하고 수업하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 거고 이번 2차 시험 대비하는 사람은 저하고 수업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배우는 게 맞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거 없죠. 그죠? 읽어보시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다면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혹시나 손이나 방향 지시기 등하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다면 신호를 앞차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읽어보시고, 뭐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시계 방향으로 놓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 이것도 공부했죠. 30km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면 30km로 넣을 거예요. 30km로 제한하는 건 뭐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2차 대비자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팍 튀어나오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4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30km 이내 속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보행자 우선도로는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0km 이내, 이거 30으로 넣으면 털리니까 조심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한번 봅시다. 행정절차법도 여러분 잘 정리되어 있나요? 행정절차가 몇 가지예요? 행정절차가 몇 가지예요? 3가지? 3가지 아니에요. 원래 5가지고. 원래 5가지예요, 원래. 보세요. 처분,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원래 5개. 이걸 뭐라 그런다? 행정 절차라 했잖아. 행정 절차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박스으로 나왔어요. 박스 안에 섞어놓고 행정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게 시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5개가 아니에요.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가 더 추가돼서 8개입니다. 공부하기도 어려워졌다. 8개, 8개. 요런 두 문자를 이렇게 내가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예지는 입법계획 처분을 확신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기억을 하세요. 공예지. 공하면은 뭡니까? 응? 공표에 공표. 공. 알겠지? 예획하면은 뭐예요? 예획하면은 행정, 예독할 때에. 지하면은 뭐예요? 행정 지휘에서 지. 입법하면은 입법예고. 계획하면은 행정계획. 처분하면은 앞에 처분. 확신하면은 신고의 신.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암기하시라 이 말.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적어볼까? 행정조사라고 적고 X라고 합니다. 행정조사는 행정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과거의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원래는 행정계획도 행정절차에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데 행정조사는 지금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8가지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별표 쳐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도로교통법이야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별표. 그 다음에 처분 방식.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요거는 단서가 삭제됐어요. 처분 방식에서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한다. 처분할 때는 문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하는 단서가 있잖아요. 이 단서가 다 삭제됐어요. 단서 삭제. 자, 삭제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처분은 문서로 한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음 각호가 뭐예요?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처분 신청한 경우. 동의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그때는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별표 1개. 자,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이거는 새로 신설된 거예요. 원래 청문 주재자는 몇 명입니까? 원래 1명이었어요. 1명. 이제는 뭐예요?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2명 이상으로 선정하게 되면은 그 중에 1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청문 주재자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신설되었다. 알겠지? 과거에는 청문 주재자는 1명인데 지금은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고 만약에 2명 이상 선정하게 되면 그 중에 1명은 대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별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 행정 절차, 처분에서 처분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 절차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처분은 수익적인 처분이 있고 불이익 처분도 있잖아요. 맞죠?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만다 의견을 만다 청취한다 그랬죠?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3가지가 뭐예요?
이거는 공부한 사람들 물어봐야 되는데.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 공청, 청문. 그렇지. 세 가지가 공청오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요? 공짜가 뭐예요? 공청회, 청문, 의견 제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공청회가 뭐예요? 공청회가 뭘 공청회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공청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을 개정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청문은 뭐예요? 조사하는 절차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있죠? 그거 서울에서 취소했잖아요. 허가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하기 전에 뭐예요? 청문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취소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때는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의견 제출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정차 위반한 사람 손 안 들어봐. 주정차 위반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들어. 그래. 솔직히 들어가고 또 두명 되네. 그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요. 가태로 처분하기 전에 의견 제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그게 의견 제출이에요. 처분 전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분 전에. 그래서 공청회는 당사자에게 며칠 이내에 통지한다?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청문은 10일 이내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은 처분 전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 인정하는 거. 자, 청문은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시겠어요?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문서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문은 문서 열람 복사 청구를 인정한다 이 말,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견 제출하는 경우, 청문하는 경우 모두 뭐예요? 문서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둘 다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의견 제출은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되는 거는 뭐다? 공청회만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별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신설됐습니까? 세 가지 행정 절차에서 세 가지가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뭐예요? 하약하고 공표하고 또 행정 계획이 추가됐다 그랬잖아. 추가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법에 나오겠지요. 신설됐단 말이에요. 자, 이 하약이 뭐예요? 1항에 딱 나옵니다. 정의가. 행정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사표시예요. 신청에 따라서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 그런다? 하약이라고 한다. 이 의사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문서로 해야 돼. 문서. 상대방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처분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하잖아요. 처분할 것을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하약이고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문서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해서 하약을 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서 하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요. 협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행정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서 하약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협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나서 하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항은 보세요. 행정청이 만약에 하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오늘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항하고 1항, 2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항은 하약의 개념이고 2항은 하약하는 방법이고 3항은 절차예요. 아시겠어요? 또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반 사실 등의 공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1항을 보시면은 개념이 나와 있어요. 위반 사실 등에 대한 공표가 무슨 말이에요?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위반한 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 이런 위반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위반 사실 등의 공표라고 하는 거예요. 위반자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반 법인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반 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을 뭐라 그런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청은요, 위반 사실을 만약에 공표를 하잖아요. 일반인에게 공표를 하잖아요. 공표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돼, 일단은.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떤 위반을 했잖아.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이라든가 위반 사실을 행정청에서 공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기 전에 이 친구한테 사실을 통지해야 돼. 공표하겠다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공표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왜 원치 않는지 합당한 이유를, 의견을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공표를 하기 전에 뭐 한다? 한번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공표하는 방법이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표를 해요? 간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를 한다. 하약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문서로 한다. 위반 사실 공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 그런데 간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렇게 쓰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항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정해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를 해야 되고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공표를 하지 않아야 수 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1항과 3항과 6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거 신설이지만 다 별표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 절차 8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자, 행정계획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대로 요거만 전문을 읽고 이게 행정계획이구나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행정절차에서도 우리가 다 별표라고 했었는데 별표 뭐 3개, 2개, 1개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거 3개입니다. 3개. 3조 3개라고 하시면 돼요. 좀 더 강조를 할게요. 내용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다시 행정절차 3조 별표 3개 하세요. 행정절차 8가지. 그 다음에 처분 방식 있죠? 별표 1개 하세요. 그 다음에 신설된 거 있죠? 요거. 그죠? 선문주회가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다는 거 별표 1개 하세요.
그 다음에 37조 별표 3개 하세요. 하약이죠? 별표 1개 하세요. 공표도 별표 1개 하세요. 새로 생긴 거니까 그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개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계획도 별표 1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이 또 있네. 자, 그 다음 46조 행정예고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특별하게 바뀐 건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는 거는 삭제가 됐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로 한다가 아니고 그냥 20일로 한다. 알겠죠? 이렇게 개정됐다. 이것도 별표 2개 정도 하세요. 시험에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됐죠? 사실은 뭐 더 많이 뭐 하고 싶어도 1차 시험 이후에 개정된 건 특별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3개 정도만 준비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 10분 쉬었다가요. 55분에 이제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내용 자체, 법령 자체를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 다가 우회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이렇게 도는 게 없잖아요. 요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운전에서 전에는 운전하면 조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뭐가 추가됐어요? 이게 추가됐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도 조정에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운전에 조정을 포함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조정도 포함되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조정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뭐 자율주행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서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오겠죠. 지금도 이미 나왔죠. 나왔는데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앞으로는 완벽한 그런 차가 나온다면은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예요? 차를 사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만 말하면은 자동적으로 차가 가니까요.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에 펼쳐집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이거 못 삽니다. 그죠? 없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걸 누리면서 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전교차로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에 따른 내용도 있겠죠. 해전교차로 통행 방법입니다. 알겠죠? 통행 방법은 방금 말했듯이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다 공부했던 겁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배웠으면 잘 됐네. 이런 것도 굳이 뭐 나는 이제 1차 법령 이후에 개정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2차 대비 학생들은 배워야 정상이죠. 안 배우면 선생님이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맞잖아, 그죠? 내년 1차 대비야 저하고 수업하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 거고 이번 2차 시험 대비하는 사람은 저하고 수업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배우는 게 맞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거 없죠. 그죠? 읽어보시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다면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혹시나 손이나 방향 지식이 등하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다면 신호를 앞차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읽어보시고, 뭐 중요한 거는 시험 나온다면 아마 시계 방향으로 놓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 이것도 공부했죠. 30km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면 30km로 넣을 거예요. 30km로 제한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2차 대비자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입에서 팍 튀어나오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4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30km 이내 속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보행자 우선도로는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0km 이내, 이거 30으로 넣으면 털리니까 조심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한번 봅시다. 행정절차법도 여러분 잘 정리되어 있나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가 몇 가지예요? 어? 행정절차가 몇 가지예요? 3가지? 아, 3가지 아니에요. 원래 5가지고. 원래 5가지예요, 원래. 보세요. 처분.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원래 5개. 이걸 뭐라 그런다? 행정절차라고 했잖아. 행정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박스으로 나왔어요. 박스 안에 썼고 행정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시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5개가 아니에요.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가 더 추가돼서 8개입니다. 공부하기도 어려워졌다 이 말. 8개, 8개. 오늘 2문자를 이렇게 내가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예지는 입법계획 처분을 확신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기억을 하세요. 공예지. 공하면 뭡니까? 응? 공표에 공표. 공. 알겠지? 예획하면 뭐예요? 예획하면 행정, 예고할 때, 지획하면 뭐예요? 행정 지휘에서 지. 입법하면은 입법예고. 계획하면은 행정계획. 처분하면은 앞에 처분. 확신하면은 신고의 신.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암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적어볼까? 행정조사라고 적고 X라고 합니다. 행정조사는 행정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과거의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원래는 행정계획도 행정절차에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데 행정조사는 지금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8가지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별표 쳐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도로교통법이야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별표. 그 다음에 처분 방식.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요거는 단서가 삭제됐어요. 처분 방식에서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한다. 처분할 때는 문서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하는 단서가 있잖아요. 이 단서가 다 삭제됐어요. 단서 삭제. 자, 삭제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처분은 문서로 한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음 각호가 뭐예요?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처분 신청한 경우. 동의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그때는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별표 1개. 자,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이거는 새로 신설된 거예요. 원래 청문 주재자는 몇 명입니까? 원래 1명이었어요. 1명. 이제는 뭐예요?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2명 이상으로 선정하게 되면은 그 중에 1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청문 주재자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신설되었다. 알겠지? 과거에는
청문 주재자는 한 명인데 지금은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고 만약에 2명 이상 선정하게 되면 그중에 한 명은 대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별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 행정 절차, 처분에서 처분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 절차라 그랬잖아요. 맞죠? 처분은 수익적인 처분이 있고 불이익 처분도 있잖아요. 맞죠?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만다? 의견을 만다? 청취한다 그랬죠?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3가지가 뭐예요? 이거는 공부한 사람들 물어봐야 되는데 3가지가 뭐예요? 3가지가 뭐예요? 3가지. 공청, 청문. 그렇지. 3가지가 공청오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요? 공짜가 뭐예요? 공청회, 청문, 의견 제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공청회가 뭐예요? 공청회가 뭘 공청회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공청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을 개정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청문은 뭐예요? 조사하는 절차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있죠? 그거 서울에서 취소했잖아요. 허가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하기 전에 뭐예요? 청문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취소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때는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의견 제출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정차 위반한 사람 손 안 들어봐. 주정차 위반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들어. 그래. 솔직히 들어가는 것도 2명 되네. 그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요. 가태로 처분하기 전에 의견 제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그게 의견 제출이에요. 처분 전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분 전에. 그래서 공청회는 당사자께 며칠 이내에 통지한다?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청문은 10일 이내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은 처분 전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 인정하는 거. 자, 청문은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시겠어요?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문서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문은 문서 열람 복사 청구를 인정한다 이 말,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견 제출하는 경우, 청문하는 경우 모두 뭐예요? 문서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둘 다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의견 제출은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되는 거는 뭐다? 공청회만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별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신설됐습니까? 3가지 행정 절차에서 3가지가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3가지가 뭐예요? 하약하고 공표하고 또 행정 계획이 추가됐다 그랬잖아. 추가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법에 나오겠지요. 신설됐단 말이에요.
자, 이 하약이 뭐예요? 1항에 딱 나옵니다. 정의가. 행정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사표시예요. 신청에 따라서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하약이라고 한다. 이 의사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문서로 해야 돼. 문서. 상대방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처분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하잖아요. 처분할 것을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하약이고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문서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서 하약을 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서 하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요. 협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행정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서 하약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협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나서 하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항은 보세요. 행정청이 만약에 하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오늘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항하고 1항, 2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항은 하약의 개념이고 2항은 하약하는 방법이고 3항은 절차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반 사실 등의 공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1항을 보시면은 개념이 나와 있어요. 위반 사실 등에 대한 공표가 무슨 말이에요?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위반한 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 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 이런 위반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위반 사실 등의 공표라고 하는 거예요. 위반자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반 법인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반 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위반 사실 등의 공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청은요, 위반 사실을 만약에 공표를 하잖아요. 일반인에게 공표를 하잖아요. 공표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돼, 일단은.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떤 위반을 했잖아.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이라든가 위반 사실을 행정청에서 공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기 전에 이 친구한테 사실을 통지해야 돼. 공표하겠다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공표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왜 원치 않는지 합당한 이유를, 의견을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그 공표를 하기 전에 뭐 한다? 한번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공표하는 방법이 6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표를 해요? 간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표를 한다. 하약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문서로 한다. 위반 사실 공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 그런데 간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렇게 쓰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항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정해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를 해야 되고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공표를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1항과 3항과 6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거 신설이지만 다 별표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 절차 8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자, 행정계획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요거만 전문을 읽고, 아, 이게 행정계획이구나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행정절차에서도 우리가 다 별표라고 했었는데, 별표 뭐 3개, 2개, 1개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거 3개입니다. 3개. 3조 3개라고 하시면 돼요. 좀 더 강조를 할게요. 내용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다시 행정절차 3조 별표 3개 하세요. 행정절차 8가지. 그 다음에 처분 방식 있죠? 별표 1개 하세요. 그 다음에 신설된 거 있죠? 요거. 그죠? 선문주회가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다는 거 별표 1개 하세요. 그 다음에 37조 별표 3개 하세요. 하약 있죠? 별표 1개 하세요. 공표도 별표 1개 하세요. 새로 생긴 거니까 그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개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계획도 별표 1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이 또 있네. 자, 그 다음 46조 행정예고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특별하게 바뀐 건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는 거는 삭제가 됐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로 한다가 아니고 그냥 20일로 한다. 알겠죠? 이렇게 개정됐다. 이것도 별표 2개 정도 하세요. 시험에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됐죠? 사실은 뭐 더 많이 뭐 하고 싶어도 1차 시험 이후에 개정된 건 특별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3개 정도만 준비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 10분 쉬었다가요. 55분에 이제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내용 자체, 법령 자체를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